드라이버 챔피언을 판가름할 마지막 6경기 중 첫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스프린트 스케줄로 이루어진 이번 그랑프리는 최대 33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피아스트리, 노리스, 베르스타펜 이 세 사람의 경쟁 구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10개 팀 중 절반에 달하는 팀이 특별 리버리를 들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하스와 윌리엄스의 리버리가 깊은 인상을 심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프랙티스 때는 사인스가 기어박스 문제로 인해 제대로 연습에 임하지 못했고 훌켄버그와 알론소가 노장의 힘을 보여주며 현실판 F1 더 무비를 보는 듯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Q1은 무난하게 진행된 초반과는 다르게 1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망각한 팀들이 또 급하게 선수들을 내보낸 바람에 핀레인에서부터 6명의 드라이버가 배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분 30초대의 랩타임이 나오는 트랙에서 2분을 남기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랩을 시작할 수 없었고 끝내 방금 봤던 6명의 드라이버는 모두 두 번째 플라잉 랩을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롤과 로스는 다음 세션에 진출했지만 나머지 4명의 선수는 기회도 없이 무력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SQ2에서는 안토넬리가 페라리 듀오에게 마지막에 밀리며 탈락한 것이 유일한 이슈였고 SQ3에 훌켄버그와 알론소가 좋은 기세를 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8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가 한 랩만에 달렸고 상위 8명만 포인트를 획득하는 스프린트를 앞두고 탑 8에 훌켄버그와 알론소가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베르스타펜이 맥라렌의 두 선수를 제치고 최전방에 자리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도 시작과 동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아스트리, 훌켄버그, 알론소로 이어지는 샌드위치 사고가 선두권에서 벌어졌고 파편이 노리스에게 튀면서 훌켄버그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오프닝 랩에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후미에서도 꽤 많은 선수들이 뭉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트 스탑을 통해 차량을 선보고 다시 트랙에 복귀했습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이 꽤 길게 이어졌고 남은 시간 동안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츠노다는 18그리드에서 7위까지 올라오는 기적을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중에 12번 코너에서 사고가 날 뻔했던 어떠한 장면도 있었고 막판에 베어만과 안토넬리의 배틀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트랙을 벗어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심판진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 10초 페널티를 베어만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트롤이 오콘을 초월하기 위해 1번 코너에서 안쪽을 노려봤지만 휠락이 걸리면서 조정 제어가 불가피했고 그대로 오콘을 들이받으면서 두 사람 모두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파이널 랩까지 세이프티카와 함께 달렸고 사고가 나기 직전에 손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스프린트를 마감지었습니다. 여기서만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십 5포인트를 좁히면서 정말 큰 변수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이슈였습니다. Q1입니다. 한시로 잠잠할 틈이 없는 미국 그랑프리입니다. 세션 초반부터 하자르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레드 플래그가 나왔고 고속 슬라럼에서의 사고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리타이어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에는 사고 없이 기록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이어졌으며 탈락권이었던 알본이 생존에 성공하나 했지만 마지막 코너에서 트랙 경기를 벗어나는 바람에 기록이 삭제됐고 19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는 정말 오랜만에 콜라핀토가 Q2 진출을 이뤄냈고 맥라렌의 두 선수가 10위권에서 허덕이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Q1 탈락자는 보톨레토, 오콘, 스트롤, 알본, 하자르입니다. Q2입니다. 직전 세션과는 다르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세션 속에서 트랙 경기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주행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Q2에서는 사고 없이 간단 명료하게 순위가 정해졌고 베어만의 Q3 진출이 미국 현지 팬들에게 희소식이 됐습니다. Q2 탈락자는 훌켄버그, 로슨, 츠노다, 가슬리, 콜라핀토입니다. Q3입니다. 첫 번째 도전부터 32초 중반대의 기록으로 2위 노리스와 무려 0.4초의 격차를 보여주며 잠정포를 가져간 베르스타펜입니다. 반면에 페라리 듀오는 낮은 순위로 불안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썼던 타이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마무리됐을 때는 페라리가 3그리드와 5그리드에 자리하며 선방한 반면에 챔피언십 선두 피아스트리가 6그리드에 자리하며 미국 그랑프리에서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프랙티스를 제외하고 모든 세션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피처레이스에서도 큰 변수가 없다면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할 수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아직 올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2025 미국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와는 달리 첫 코너를 비교적 무난하게 빠져나오면서 큰 사고 없이 순위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2번 코너에서 알본과 볼톨레토의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스피하면서 최후미로 떨어진 알본이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순위가 섞이고 기차가 만들어지던 와중 츠노다의 순위 상승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레이스가 진행되던 와중 사인스가 안토넬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번 코너를 넓게 돈 안토넬리의 안쪽을 공략해봤으나 여기서 휠락이 걸리고 말았고 정상적으로 코너링하지 못한 사인스가 사고를 일으키고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인스는 곧장 이번 주말에 펼쳐질 멕시코 그랑프리에 5그리드 페널티를 받은 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프트로 스타트한 선수들이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고 1위 베르스타펜은 그런 상황을 틈타 꾸준히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레이스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 모든 사고를 피하고 6계단을 올라간 츠노다와 스트롤이 가장 눈에 띄었고 20렙 정도 사용한 소프트로 노리스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던 르클레르입니다. 트랙 리밋에 굉장히 민감한 서킷 중 하나인 만큼 노리스를 필두로 꽤 많은 선수들이 블랙 앤 화이트 플래그 경고를 받았고 이 선수들은 남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신경 쓰며 달려야 하는 제약이 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21렙 겨우겨우 르클레르를 잡아낸 노리스였지만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난 후였고 소프트를 시작 타이어로 사용한 르클레르는 미련 없이 다음 랩의 피트 스탑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새 미디움으로 바꿔나온 르클레르는 훌켄버그, 베어만, 츠노다를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며 손해를 최소화했고 순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6렙을 도는 서킷에서 하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위 자리에서 프리스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벌린 베르스타펜과 1포인트를 위한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중위권 선수들의 적은 격차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보다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피트 스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1 컴파운드인 하드 타이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미디움 타이어의 르클레르와 소프트 타이어의 노리스인데 10렙 전에 4초였던 격차가 1초대까지 줄어들었고 퀄리파잉 때 사용했던 소프트지만 접지력의 차이로 격차를 점점 좁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친 시도 끝에 초월에 성공했고 안전하게 2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 만큼 격차를 벌려냈습니다. 이후 막스를 필두로 차례차례 체커 플래그를 받았고 피아스트리는 막판에 속도를 끌어올려 봤으나 뒤늦게 가속한 탓에 해밀턴을 잡아내지 못하고 5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레이스를 위한 하드 타이어로 C1 컴파운드가 산정됐던 미국 그랑프리였지만 스타트 타이어로 사용한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랩타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했던 소프트를 섞은 원스탑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스프린트에서 사고에 휘말리며 맥라렌과 베르스타펜의 격차가 8포인트나 경쟁 없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베르스타펜이 레이스 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최소 7포인트를 주려는 환상적인 주말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5경기에 스프린트 2경기를 포함하고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갈 수 있다면 5년 연속 월드 챔피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팬에게는 힘들고 길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말 프랙티스를 제외한 전 세션을 퍼펙트로 가져간 베르스타펜이고 5경기 연속 포디움으로 수많은 포인트를 후반기에 쓸어 담아 나가고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새로운 팀 수장 밑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레드불 팀이 기다려집니다. 미국 그랑프리 리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멕시코 그랑프리 프리뷰로 다시 찾아올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